수학 시간입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지난 시간처럼 계산할 건데요. 이번에는 올림이 있는 계산을 해볼 거예요. 교과서 12쪽에서 13쪽까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볼까요? 주사위 1번. 수요일인의 반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면 이를 처리하는데 매일 318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급식을 다 먹으면 모두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돈이 총 얼만지를 알아봐야 해요. 달력을 보니까 이 학교는 수요일이 잔반 없는 날인가 봐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학교 나오는 수요일이 1번, 2번, 3번, 총 3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급식을 남기면 처리하는데 매일 318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와서 급식을 남기면 급식 먹는 날마다 318원, 318원, 318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인의 반 학생들이 이 딱 3번만이라도 급식을 안 남기면 318원만큼 3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급식을 다 먹으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식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써볼게요. 네, 잔반을 안 남기면 하루에 318원씩 절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이번 달에 수요일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318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림해 볼게요. 318 곱하기 3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얼마쯤 아낄 수 있는지 여러분 어림한 값을 자기 교과서 이 부분에다가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 얼마쯤으로 어림했나요? 선생님은 약 900원으로 어림했고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00원에서 1000원 사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318원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동전을 상상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하루에 100원 3개랑 잘 자란 동전들 이렇게 아낄 수 있는데 이 100원 3개를 3번 모으면 900원이니까 900원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300 곱하기 3으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림한 값과 실제 318 곱하기 3이 얼마나 비슷한 값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모형으로 계산하면서 원리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318을 수모형으로 3번 놓는다는 거는 318 곱하기 3을 수모형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교과서 뒤쪽 보면 준비물 2에 이렇게 생긴 수모형 스티커들이 있어요. 떼어가지고 지금 318 곱하기 3을 수모형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318을 3번 놓았습니다. 자, 100모형은 모두 몇 개가 있어요? 3 곱하기 3, 9개가 있죠? 10모형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1모형은 모두 몇 개예요? 8개씩 3번 놓았으니까 8, 3에 24, 24개입니다. 1모형을 보면 24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수모형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10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줬었죠? 그쵸? 그보다 큰 수의 모형으로 바꿔주고는 했었어요. 여기서 1모형 10개를 묶으면 10모형 1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하고 여기에 10모형 1개를 더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나머지 14개 중에 10개를 묶으면 또 마이너스 10개 덜어내서 10모형 1개를 얹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모형은 3개에서
몇 개가 돼요? 5개가 되고 1모형은 24개에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1모형 20개는 10모형 2개로 바꿀 수 있고요. 318 곱하기 3은 954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곱셈과 좀 다른 점은 이렇게 1모형을 묶어서 10모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곱셈에서는 이런 거를 올림이라고 하죠.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급식을 수요일마다 다 먹으면 아낄 수 있는 돈은 954원입니다.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어림했던 값은 900원에서 1000원 사이였는데 954가 이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에서 어떻게 이 올림을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쪽 주사위 3번 318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네, 식이 여기에 세로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리에 맞게 318만큼 수모형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곱하기 3 할 건데요. 선생님이 세로셈식으로 계산할 때는 어느 자리부터 계산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으로 계산하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318 곱하기 3처럼 올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자, 8 곱하기 3은 원래는 24인데 여기서 이 20만큼을 10모형 2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0은 1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여기 10모형 2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4만 남았어요. 그 다음 1 곱하기 3을 계산했는데 이건 사실 30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0모형 3개, 30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방금 1의 자리 계산할 때 올려준 이 10모형 2개도 계산 결과에 같이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3인데요. 그냥 3 곱하기 3이 아니라 300 곱하기 3이죠. 그래서 100모형이 9개가 됐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1모형은 4개, 10모형은 5개, 100모형은 9개. 그래서 답이 954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8, 3의 24예요. 그리고 1 곱하기 3은 3인데 이 1은 10의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 30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3 곱하기 3은 9인데 그냥 9가 아니라 300 곱하기 3이죠. 그래서 900이 되는 겁니다. 계산한 값을 다 더하니까 954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애들은 그냥 자리를 표시해주기 위한 0이라서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식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과정을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318 곱하기 3 자리에 맞춰 써줍니다. 8 곱하기 3은 24죠. 근데 여기는 1의 자릿수라서 24를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을 해줍니다. 여기는 1의 자리에 4만 써주고 20은 10의 자리에 올림을 해주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원래의 수보다 좀 더 작게 써줍니다. 그리고 1 곱하기 3은 3이 아니라 올림되어 있던 2를 더해서 5가 되어야겠죠? 근데 선생님 왜 곱셈인데 덧셈했다가 곱셈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헷갈려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수모형 부분을 봐주세요. 수모형을 보면 1의 자리 계산할 때 8, 3에 24 해가지고 이 20만큼을 여기로 이미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이 10모형 1개 곱하기 3개 해서 10모형이 3개가 또 생긴 거예요. 이 10의 자리 결과는 이 수모형 개수를 다 세는 거기 때문에 2개 더하기 3개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여기 10의 자리 값을 써줬고요. 3 곱하기 3 사실은 300 곱하기 3 해서 900인데 100의 자리에 9를 씀으로써 900을 바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954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시범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자기 손으로 해보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과서 이 부분에 318 곱하기 3
자릿수 맞춰서 세로셈으로 쓰고 계산해 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의 방금 설명을 다시 돌아가서 봐주세요. 올림이 있는 곱셈 해보았나요? 네, 그럼 지금 주사위 4번과 5번을 풀면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자기 힘으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를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326 곱하기 3입니다. 6 곱하기 3은 18. 근데 여기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10이 1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 3, 18에서 1의 자리만 여기다 써주고 10은 10의 자리로 올려줍니다. 근데 10이라고 안 쓰고 이 1이라고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0의 자리에 쓰인 이 1은 그 자체로 10이 한 개 있다. 10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자릿수의 개념은 1학기 4단원 곱셈 단원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10의 자리 2 곱하기 3은 6. 이 아니라 위에 올림해놨던 2를 같이 세어서 7이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3은 9. 그래서 326 곱하기 3은 978입니다. 두 번째, 117 곱하기 5. 7 곱하기 5는 35. 5는 1의 자리에 30은 10의 자리로 올림해줍니다. 1 곱하기 5는 5. 3을 더해서 8로 처리해줍니다. 또 1 곱하기 5는 5. 그래서 계산값은 585입니다. 105 곱하기 6. 네, 이건 여러분이 옆에다가 이렇게 세로셈 식으로 바꿔 적어서 풀어도 돼요. 5, 6에 30 올림하고 0, 6은 0.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라 올림했던 이 3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 6, 6 해서 630이라고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자릿수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6은 그냥 6이 아니라 600이죠. 0 곱하기 6 그냥 0이니까 건너뛰고 5 곱하기 6은 30입니다. 그래서 630 적고 437 곱하기 2 400 곱하기 2는 800 30 곱하기 2는 60 7 곱하기 2는 14 그래서 874가 답이 됩니다. 주사위 5번. 지혜와 슬기 중 계산 결과가 더 큰 곱셈식을 고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결과가 더 큰 곱셈식을 고른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지혜랑 슬기가 각각 124 곱하기 3, 105 곱하기 4라는 계산식 카드를 들고 있네요. 선생님이 지혜 거는 가로셈으로 바로 계산할게요. 124 곱하기 3, 100 곱하기 3은 300, 20 곱하기 3은 60, 4 곱하기 3은 12. 그래서 답은 372입니다. 슬기 거는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5 곱하기 4. 각 자리에 맞추어 쓰고 계산합니다. 5 곱하기 4는 20. 0은 1의 자리에 쓰고 20은 10의 자리로 올림해줘요. 0 곱하기 4는 0인데 올림해놨던 2가 있어서 2 써줍니다. 그리고 1 곱하기 4는 4. 그래서 슬기의 계산값은 420입니다. 여러분, 370이랑 420 중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420이 더 크죠. 그래서 더 큰 곱셈식을 고른 사람은 누구예요? 슬기입니다. 오늘은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해 보았어요. 올림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 수모형으로 계산했던 그림 꼭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 설명이 더 필요해요 하고 선생님께 질문해주세요. 그럼 수학 익힘책 8쪽과 9쪽의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계산 원리를 더 익혀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